목적이 없이 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뭐 성장도 좀 느리고 했었는데 당장 눈앞에 좀 이익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한 적도 있고 1년 동안 성장이 몇 프로를 늘어요? 1500% 정도 와.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젊은 리더를 위한 인사이트 리더스 TV의 저는 박진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바람직한 남편, 훌륭한 아빠의 올바른 예, 우리 오늘맘의 박현용 대표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맘을 운영하고 있는 박현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맘은 0에서 3세 아기 엄마들 대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 브랜드 만들고 있고요. 현재 이제 4가지 브랜드 제작하고 직접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맘에서 제작하시는 4가지 브랜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저희가 하우파파라는 아기 세제 브랜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묵구라는 물티슈 브랜드, 그다음에 베베이비라는 엉덩이 클렌저 브랜드, 유즈덤이라는 이제 아기 얼굴에 바르는 스틱밤 제형의 그 화장품 4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 네. 아기 얼굴에 바르는 거는 엄마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네. 요거 제품 만드실 때 다른 제품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유효용품이니까 네. 특히 이제 성분이나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저희 제품 특징은 이제 데이터로 고객이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이제 충족하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다른 점은 저희가 쿠팡이나 외부 채널에 의존하지 네. 않고 D2C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유통 마진을 줄여서 저희는 그 인증서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인증 성적서를 타사 대비 더 많이 발행함으로써 엄마들이 좀 더 안전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서를 많이 발행한다는 게 네.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반 성인이 쓰는 게 아니라 유아가 쓰다 보니까 불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게 피부에 자극은 없는지 또는 그 유해 성분은 없는지 뭐 미세 플라스틱이나 발암 물질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는 거를 제품이 생산할 때마다 저희가 테스트를 받고 발행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안정성을 검증하시는 단계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었어요. 뭐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거는 원료만 하는 건 한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네. 임상시험이 들어가는 거는 뭐 억대까지 있는데요. 좀 피부에 민감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네.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전에 대한 대표님만의 특별한 철학이 있어서 이렇게 더 깐깐하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 이 사업을 한 게 그 2018년도에 제가 아기가 생기면서 네네.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유아용품 시장의 그런 성분 이슈나 그 리콜 사태가 계속 네. 반복돼서 문제되고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해서 제가 유아용품 유해 성분 분석하는 앱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네, 아니요.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낳기 전에. 이제 와이프가 임신 중에서 그 유아용품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유해 성분 분석하는 앱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투자자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좋은 서비스지만 이 사업성으로는 너무 수익이 없다. 해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성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좀 더 그 성분이 좋은 제품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CEO 인터뷰인데 대표님 네. 나이 연세를 안 여쭤봤네요. 네네네. 그 영CEO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제 10년 차가 넘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나이는 39살, 84년생. 아직 딱 걸치셨네요. 네네, 딱. 네. MZ세대 딱 걸치셨네요. 네네네. 네. 다행히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이미 10년 동안 사업을 해보셨으면 20대 때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29대 시작했습니다. 네. 10년 동안 부침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처음에는 사실 직원도 없고 네. 프리랜서처럼 계속 일을 하다가 목적이 없이 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뭐 성장도 좀 느리고 했었는데 그게 한 5년차, 6년차 되다 보니까 네. 같이 해주시는 직원분들도 생기고 저도 이제 좀 방향이 생기면서 네. 좀 더 지금은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다는 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죠. 돈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사람들과 부대끼고 뭔가 성과도 나오고 누군가 저희 사업을 알아주는 것들이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4가지 브랜드로 네. 매출 규모는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저희가 그 작년에 7월에 법인 시작해서 작년은 8천만 원, 올해는 12억, 네. 내년에는 50억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네. 제가 요 브랜드들을 내년에는 8개까지 런칭해서 25년도에는 약 20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해외 진출까지 해서 최종 목표는 약 100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플랜이 되게 구체적으로 잡혀 있으세요. 네네네. 근데 잠깐 작년 7월에 런칭하셔가지고 네. 1년 동안 성장이 몇 프로인 거예요, 그러면? 1500% 정도 와. 성장을 했습니다. 돈 많이 버셨어요. 돈은 없습니다. 네. 네. 재투자를 계속 네네네네. 또 새로운 브랜드 런칭하셔야 되고 네. 무엇보다 그 안정성 검증에 비용을 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오늘맘의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정성적인 측면을 네. 외부에서 많이 인정을 해주시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제 저희가 1년 정도 된 법인이기 때문에 네.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지금 이제 스타트업 프로그램들이나 투자자를 만나면 아무래도 저희가 브랜드를 빨리 만드는 능력 네. 그리고 고객의 그 이해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능력을 굉장히 좀 높게 보고요. 네. 사실 기술력이 막 높진 않거든요. 다만 그 많은 제조사들과 협업하면서 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저희 쪽에 이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마케팅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네. 대외적으로 활동도 네. 그렇고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탄탄하게 짜여 네. 있으세요. 사업 2, 3년 차 분들하고는 느낌이 되게 또 많이 다른 느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2, 3년 차 때 대표님은 네. 사업가로서 어떠셨을까요? 2, 3년 차 때는 사실 목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생존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네. 닥치는 대로 일하고 네. 그냥 잠깐 욕심 생겨서 그때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하면 네. 그래서 사실 정체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제가 한 만큼 먹고 사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 같지 않은 좀 프리랜서 사업가의 인생을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2, 3년 차에는. 이 자금 문제도 많이 네. 부딪히잖아요. 네. 이건 너무 내가 사업을 왜 했나 네. 이런 후회를 하셨을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은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왜냐면 직장 생활을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직장 생활 돌아가면 당장은 그 좀 배부를 수 있지만 그 한계가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에 돌아갈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직장 생활 또 해보고 사업을 해보셔가지고 네네. 네. 이 브랜드나 제품의 특성상 네. 오늘맘 같은 경우에는 고객 접점에 있어서 그 고객 대응이 어려운 점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화용품은 네. 엄마들 입소문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시고 또 극복해 나가세요? 맞습니다. 특히 초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네. 궁금한 게 엄청 많습니다. 네. 사실 보통 세제를 예를 들면 네. 성인 세제는 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가면 네. 뭐 1시간 안에도 결정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기 세제는 보통 2주를 결정합니다. 그만큼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막 그 성분에 대한 뭐 질문도 많은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애를 많이 먹다가 이제 데이터가 좀 쌓였고 저희 노하우는 이제 CS 팀을 저희가 전담 CRM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 조직의 인원은 엄마로만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같은 과정을 겪은 엄마이기 때문에 더 빨리 좀 대응이 되고요. 그 외에 저희 브랜드 매니저들도 되도록이면 아기가 있는 엄마나 아빠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만 런칭하실 때 와이프께서 엄청 좋아하셨겠어요. 뭐 일단은 용품을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예. 조금 더 안전하게. 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 육아에 좀 더 신경 쓰고 아내랑도 좀 대화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아이가 가장 첫 고객이기도 하겠네요. 대표님 아이가. 아무래도 저희 그 테스터가 많이 됐었죠. 어떻게? 그러니까 뭐 위험한 걸 많이 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샘플이 안전하긴 하지만 이 사용감이 좀 다를 수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뭐 베베입 같은 엉덩이 클렌저도 저희 아기가 엉덩이가 빨개지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로 닦아줬을 때 발진이 개선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기가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이거 1등 공신인데요? 그렇죠. 아이가? 네, 굉장히 지분 나눠주셔야 되겠어요. 오늘맘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가장 보람이 있었던 성과가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는 이제 토이 클리너라는 살균제 제품인데요. 제가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그 살균제 제품이 다 그 차염소산수라고 그 락스를 연하게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물론 그 산후조리원에서 쓰는 게 네네. 그래서 뭐 이슈도 많이 됐었고 실제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이 락스에 대해서 호흡기에는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아기가 쓰는 살균제를 만들러 갔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알코올이 또 들어가면 아기한테 안 좋기 때문에 알코올이 안 들어가고 살균력을 잡는 걸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살균력을 못 잡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만들려던 라인이 살균제였는데 그 다음 라인이 더 먼저 나올 정도로 늦게 나왔어요. 약간 오타쿠 기질이 있으시죠? 이거 되게 파야 되는 분야일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아무래도 저희 아기가 쓴다 보니까 제 거였으면 귀찮아서 쓰는데 저희 아기가 쓸 거니까 엄마들은 그 살균력을 99.9% 못 잡으면 만족을 못 할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95.5 나온 적도 있고 85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도 저희는 다 포기하고 99.9까지 했었고 마침내 99.9가 나왔고 네. 이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저희가 품절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었고 2달 정도 못 팔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대응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토이클리너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제품이 1등입니다. 네. 이런 이제 유해 성분들이 안 들어가면 물론 아이들에겐 좋겠지만 그만큼 세정력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그 전에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뭐 유해 성분이 없고 좋은 성분만 넣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사용감이 좀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런지 알고 사용감이 떨어져도 만들자라고 했는데 같은 걸 만드는 공장이라도 공장마다 원료가 다르고 같은 원료라고 써 있어도 사용감이 좀 다른 걸 저희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배합 테스트에 굉장히 저희가 그 투자를 많이 했고 정말 아기와 엄마가 만족할 수 있는 때까지 샘플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사용감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투자를 더하면 좋은 성분 넣어도 좀 사용감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원료비가 좀 높아서 못하는 건데 저희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있다면 원료 투자를 더한다는 건 이 좋은 성분에 대한 배합률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세제라고 하면 그 아기 세제는 옷감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그냥 알칼리성보다는 중성 세제로 만들어요. 근데 중성 세제의 단점은 세정력이 좀 떨어진다는 건데 그러려면 계면활성제 함량을 좀 더 높여야 돼요. 근데 안전하면서 계면활성제까지 하려면 원료가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기 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그 함량을 높이고 가격대가 좀 높지만 그걸 저희가 이제 그 다이렉트로 이제 D2C로 판매함으로써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가 지금 시점에서 대표님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이제 제 개인 돈을 좀 투자를 했었고 아직은 이걸로 버틸 수는 있지만 좀 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사실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거의 수직 상승인데요. 1,500% 상승. 그렇죠. 이제 J컵으로 좀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사들이 좋아하는 부분에 좀 맞추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오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 4가지 브랜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8개까지 브랜드 만들고 지금 해외 이제 일본이랑 베트남까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채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고에 대한 비용 투자와 그 인원에 대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좀 어느 정도 BEP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대표님 사업 초창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취업을 하셨었다고는 하지만 그 퇴사를 하고 사업을 염두에 두신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폐쇄물 오픈마켓 MD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마케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과연 살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가 집은 사고 결혼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좀 회의감이 좀 들었고 그래서 막연하게 좀 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처음에 창업하고 그러니까 좀 방황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목표도 생기고 이제 브랜드 시작하면서 더 저희가 목표가 생겼거든요. 이제는 돈도 돈이지만 이 브랜드를 좀 더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좀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라는 좀 목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개인도 제이컵으로 성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들을 보면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 그 다음에 진짜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 능력만으로 좀 올라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계를 느끼게 되면 뭐 다른 기업에 이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경영자가 오신다든지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단계에서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좀 얻는 게 엑시트가 최종 목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족이나 친구나 주위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특히나 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을 하셨다고 하면 네네. 주위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훈수들을 두시기 시작할 텐데. 네. 일단은 뭐 처음에 그러니까 제 원래 직장 생활 다닐 때도 독립적이어가지고 뭐 집에 무슨 일을 한다 얘기도 잘 안 하고 손도 벌려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시고 오히려 응원을 좀 해주셨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좀 방황할 때 한 3년차, 4년차 때 네. 걱정을 하시긴 했지만 네. 최근에는 제가 막 대외적으로 활동도 하고 네. 뭐 브랜드도 만들고 보면서 굉장히 좀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자랑스러우실 것 같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네. 착각을 한대요. 네. 사업이 되게 잘 되면 계속 잘 될 거라 착각을 네, 하고 네, 네. 사업이 어려우면 네. 이 어려움이 계속 될 거라는 착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2, 3년 차 이제 막 시작한 사업가들,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가들에게 그 시기를 어떻게 버텨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좀 믿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가야 되고, 저도 처음에 많이 실수했던 게 당장 눈앞에 좀 이익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한 적도 있고 그 좀 포장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 저한테 독이 되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만나는 분들이 뭐 10년 차, 20년 차 그런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계속 한 길로 밀고 가면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이 생길 거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대표님이 제품력에 네. 그 역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 있으셔서. 네네. 네, 대한민국 사회가 되게 연공서열, 나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나이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했던 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젊은 나이에 사업했다고 하면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좀 더 실수를 해도 좀 이해할 수 있다, 이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젊은 나이에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 네. 그리고 좋은 분들만 많이 만나셨는데요. 뭐 운이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뭐 당한 것도 있었죠. 아무래도 네. 제가 뭐 1, 2년 차 때 뭐 10년 차들 보기에는 다 보이고 저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용마저도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쭉 쌓아오시면서 대표님의 리더십도 성장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리더십, 특히 20, 30대 대표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뭐 리더십을 말할 아직 자격은 안 되지만 충분하신데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회사 운영하면서 하는 거는 예전에는 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표가 전무다라는 착각도 했었고 결국 구성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들이 좀 잘할 수 있게 비전 제시를 명확히 하고 좀 실패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생기고 리더십도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직원들은 대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이제 거래처나 이런 분들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이익에 앞서서 뭐 포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만 같은 경우에는 직원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대표님보다 나이 많은 직원이 있으신가요? 저랑 이제 동갑인 직원은 있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20대 위주였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처녀보다는 아기를 낳은 엄마나 아빠가 더 잘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유아용품의 특수성 때문에 경력자도 유아용품 업계 출신만 저희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30대 초중반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연령대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네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 영시O 인터뷰를 해보니까 구성원들이 거의 다 그 연령대예요. 네, 맞습니다. 20대, 30대. 네. 근데 왜 취업난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40대, 50대가 더 문제 아닙니까? 갈 데가 없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좀 더 일을 못한다기보다 같이 어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MZ세대 회식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네. 회식을 저녁에는 안 하고요. 네. 점심 때 점심 먹고 네. 패밀리데이 만들어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만 밥을 좀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직 문화가 점점 열려가고 다람쥐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 CEO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네, 아무래도 뭐 사람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네.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아유.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대표님처럼 10년 이상 네. 사업을 하시면 네. 나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이 어떻게 나를 팔로우할 수 있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구성원들의 팔로우십 중에서 가장 네.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신뢰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네. 신뢰를 얻으려면 아무래도 그 뱉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고 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를 수직적으로 시키기보다는 그 사람의 강점을 파악하는 게 리더의 능력이고요. 그럼 그 사람의 강점을 키워주고 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도와주는 게 저는 그 팔로워가 되는 노하우라고 좋은 생각합니다. 팔로워가 되는. 네네. 근데 앞전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성원들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게 사실 그만한 그릇을 대표가 갖기에 네. 우리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판 이상의 크기의 판을 깔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넓게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웠고 근데 항상 진짜 어렵죠. 조급해서 네. 당장 이제 성과가 안 나오면 네. 저는 이제 눈에 통장 숫자가 보이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쪼우게 되고 왜 안 되는지 물어보게 되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조직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결국엔 좀 소탄대실한다는 거를 느꼈고 제가 당장 잃더라도 제가 이만큼 돈을 벌거나 매출을 올릴 거라면 지금 이 과정이라 생각하고 계속 직원들과 좀 신뢰를 쌓아가는 게 이거 저도 아직 과정이지만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노하우가 좀 네. 보이세요. 네, 저도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저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좀 네.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는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맘은 리더와 팔로워 사이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좀 완벽하다 또는 뭐 너무 잘하고 있다 이건 아니지만요. 제가 10년 전과 돌이켜 보면 혹시 1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성숙했고 좋아졌다 정도, 전보다 나아졌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노하우를 쌓으셨을 거고 또 철학이 만들어졌을 거고 또 단단해지셨을 테니까 충분히. 대표님 개인을 성장시키는 것이 물론 실무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이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리더로서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또 하고 계신가요? 물밑에서 어떤 발버둥을 치고 계실까요? 제가 주의가 좀 산만해서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좀 산만합니다. 책을 잘 앉아서 못 읽어요. 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암에도 불구하고 못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6년째 한 오디오북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하거나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듣는데 한 6년째 한 200권 정도 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개발에 굉장히 조금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그런 라는 그 언론사가 있는데 그 매거진을 6년째 저도 한 번도 안 빼지고 모든 기사를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사람을 만나거나 예를 들면 뭐 투자자들 만나 대화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식을 많이 쌓아주고. 네네 맞아요. 근데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시각화해라. 글로 적어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처럼 마치 암시처럼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공감합니다. 그것들이 좀 맞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기계발서는 저는 아예 읽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 개인의 이제 성공 공식이고 한 가지 사례로 그걸 확대하는 게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고전 인문학, 뭐 공자, 뭐 논어라든지 뭐 장자 이런 걸 많이 읽고 그리고 좀 본질에 좀 더 집중하는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결국 끝에 다다르면 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나답게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좀 더 그쪽 관련 책을 인문학을 좀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자기 개발을 많이 알아봤죠. 뭐 이런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걸 봤는데 결국에는 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많이 들으셨던 책 중에 대표님의 인생책으로 꼽을 수 있는 거 한 번만 소개를 시켜주시면.
책이 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한 가지 꼽는다면 네. 저는 이제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게 제가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뭐 개인적인 생활에도 그 질문이 항상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브랜드 회사는 고객 관점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터 드러커의 그 책이 저한테는 계속 좀 되뇌이게 되는 네, 좋은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꼭 오늘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 확장이나 그 이외의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사업가로서의 대표님의 비전과 네. 오늘맘의 비전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오늘맘은 일단 저희가 엄마들, 특히 0에서 3세 아기 엄마들에게 좀 불안감을 없애는 좀 가치를 높이는 제품을 많이 만드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더 좋은 기업이나 다른 분에게 매각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1, 2년 정도 하고 싶습니다. 그 어느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세요? 지금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어족과는 좀 다른 개념인 게 제 한계가 있고 지금은 사업을 하면서 자기 개발도 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엑시트를 하고 그 돈으로 자기 개발하고 싶은 거고요. 제가 지금 세우기로는 이제 한 4년이 남았습니다. 4년 안에 얼마에 매각할 것까지도 저는 사실 구체적으로 얼마에 매각을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사실 이제 그 1,000억을 잡아놨다가 실제로 제가 회계법인 미팅을 하고 나서 시리즈 B 전에 매각을 하는 게 좋다 얘기를 해서 한 300억 정도로 다시 목표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누구한테 팔 것까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죠. 결국 매각이 뭐 경제적 자유도 있지만 결국 그 돈으로 지금 같이 고생해준 저희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같이 제가 재투자하면서 같이 사업을 해도 되고 그분들이 좀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퇴사하면 안 되는 회사네요. 뭐 그걸 이해한다면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부자가 되시겠어요. 뭐 목표대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실 목표는 목표일 뿐이니까요. 목표는 달성하라고 세워지는 거니까요, 그죠? 지금까지는 다 많이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대표님 오늘 인터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확실히 연차가 쌓인 사업가답게 탄탄한 노하우 이런 이미지를 저희한테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해주신 독자분들에게 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아직 부족한 경험이지만 그래도 창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제 경험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직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아용품 업계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 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저희 오늘맘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